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정오 12시부터 한 2시간 20분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오찬을 했습니다. 김수경 대변인이 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에 얼마나 자주 오는지 묻자 박 전 대통령은 한두 달에 한 번 올라온다고 답했다. 이런저런 환담을 나누면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편하게 자주 오시기 바란다. 또 초청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대목이라고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1968년 외교부 장관이 외빈을 맞이할 마땅한 공간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육군 공병대의 지시에서 지은 것이다. 그 한남동 관저 그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친과 지금 한남동 관저의 인연을 설명하면서 일종의 공감대를 넓혀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어제 오찬까지 합치면 최근 몇 달간 10월 말부터 실질적으로 2달 정도인데 10월 26일 국립서울연추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 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그 추도식에 참석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는 약간의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아무리 해도 사실은 자기를 수사했던 특검의 수사팀장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맺힌 한이 많을까요? 그 한을 녹이기 위한 것,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려면 파격을 자꾸 보이는 수밖에 없죠. 외국에서 아침에 돌아와서 바로 거기에 간다? 이거 생각하기 어렵거든요. 이런 파격을 통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감대를 좀 만들자 하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11월 7일, 그로부터 며칠 안 됐죠? 달성에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서 2번째 만남을 이었고, 이어서 이번 오찬까지 3번째 만남을 가진 겁니다. 2달 사이에 3번. 자, 만난 이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을 당시에 서울로 초대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신년 할애를 겸해 이루어진 만남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야말로 겉포장만을 얘기한 거죠. 정치적 의미 별로 없다. 정치적 포석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만남이 정치적 포석이 없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대통령실이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대통령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게 정치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제 나머지 평가의 부분에 들어가면 이거는 총선용 대단히 중요한 만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국민의힘 지지층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언론에서 대부분 친윤, 비윤 이렇게 분류합니다. 주류 비주류죠. 어떤 대통령이 나오든 간에 주류 비주류는 반드시 있게 돼 있고, 주류가 다수이게 돼 있고, 비주류는 소수이게 돼 있습니다. 이걸 이제 주류가 얼마나 비주류를 포용해 가면서 단합된 힘으로 선거에 임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 그때 대통령 당시에 유승민 찍어내기를 하면서 온갖 추태를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보였습니다. 유승민에 대해서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까지도 반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기기묘묘한 정도의 노골적인 탄압이 있었죠. 그 때문에 그해 1월에 180석을 장담하던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 이 프레임에 걸리고 어쩌고저쩌고 했던 이유가 바로 유승민 찍어내기였습니다.
그 바람에 그러니까 여권이 분열한 거죠, 당시에. 그 바람에 일당을 민주당에 내준 거죠. 자, 이렇게 늘 주류와 비주류가 있었는데 주류에 비주류 탄압이 있으면 총선에서 이기기가 어렵다. 자, 지금도 역시 주류와 비주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권의 분류법으로 따지면 사실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친이와 친박입니다. 친이명박과 친박근혜. 10년 내지 15년 전의 여권 내의 양대 산맥이 지금도 뿌리 깊게 박혀있고 현재도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자, 친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친윤 여기에 주류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얼마 전까지 초실세였던 장제원 의원 때문이죠. 장제원 의원이 초실세였다 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대표적인 친이입니다. 선진국민연대라는 박영준 이 패밀리, 그 패밀리 어간에 장제원 의원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친이는 대거 친윤으로 흡수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모자를 바꿔 쓴 거죠, 완전히. 그렇게 돼 있는데 반면에 친박은 완전히 소외돼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박영수 특검의 수사팀장을 했던 거와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스스로가 친이, 친박 이 개념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그냥 뭐 범죄에 있으면 수사해서 처벌한다 이런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적 의미로 보면 친이는 살고 친박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사해서 단죄를 한 사람들을 기용하기가 껄끄러웠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친이는 친윤을 통해서 부활했는데 친박은 그냥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여전히 감옥에 있거나 그 최근에 나와서 이제 뭐 사면복권 되고 뭐 이렇게 되긴 했지만 여전히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친박은 그 안에 응어리가 여전히 남아있을 것이다. 충분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도 취재를 해보면 친박들은 여전히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소외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징적인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달 사이에 3번씩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이유 친박의 복원입니다. 친박 세력 자체를 복원한다는 것이 아니고 친박과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개선. 근데 그 상징적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는 거라고 본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의미의 친박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물론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정치라는 측면에서 보면 박근혜라는 사람의 존재만으로 친박의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돌아다녀가면서 자 윤석열 정부 지지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냥 나타나는 것만으로 그 상징성은 충분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남을 자주 갖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고 서울에 자주 편하게 올라오시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아마 총선 전에 한 번쯤 더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걸 시사한 대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만약에 친이는 이미 뭐 친윤이 됐고 친박까지도 친윤으로 끌어들인다. 끌어들이는데 성공한다. 이렇게 보면 적어도 10년 전 친이와 친박의 개념. 당시 한나라당 그 지지층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이 복원은 가능한 것이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만 더 하면 그러면 총선에서 해볼 만하다. 아마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친박의 핵심 기반이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친박의 윤 정부 외면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뭐 그 방향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맞는 분석이죠. 다만 그거 가지고 충분 조건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충분 조건은 뭐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상징성, 뭐 그거 다 인정할 수 있고요. 그런데 충분 조건이 되려면 실질적인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유일하게 본인의 측근으로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유영하 변호사 지금 대구에 출마한다죠? 뭐 달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역구였는데 달성은 현재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지역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가는 것보다는 아마 달성하고 바로 붙은 달서갑, 아마 이 지역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달서갑에는 뭐 현재 국민의힘 의원 홍석준 의원이죠. 홍석준 의원이 현역 의원인데 꼭 뭐 그렇게 되면 달서갑에 유영하 변호사의 논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 달성 자택에서 사저에서 먼 곳으로 갈 수 없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야 친박 세력이 친윤으로 흡수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뿐만 아니고 다른 친박들도 지금 있습니다. 그 친박들을 어떻게 여권 지지층으로 편입시키느냐. 왜냐하면 그거 잘못 편입시키면 또 수도권에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를 만약에 뭐 국민의힘에서 공천한다. 그건 뭐 당선이야 뭐 되고 공천 안 해도 당선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박을 포용한다고 그 사람을 공천 줘서 수도권에서 좋지 않은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이것도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 윤 대통령 친윤 세력과 그 다음에 친박 세력 간의 아주 깊이 있는 대화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한 시점이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가 필요하고 그 후속 조치는 아마 인사와 공천에 대한 배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근에 장관들 여럿 바꾸고 뭐 이랬죠. 그런 부분에서 과거 친박이었다고 평가받는 사람에 대한 인사 이런 것들을 하나 했으면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2달 만에 3번씩 만나는 효과와 거의 유사한 효과를 거뒀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저는 전략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뭐 장관 하나 뭐 친박이 어떤 자격 있는 사람한테 준다고 해서 무슨 세상이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 기획, 정무 기획의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2달 사이에 3번씩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났던 점 이런 점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층 복원 여기에 목표가 있고 그 다음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총선 승리 담보할 수 없다. 추가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른바 집토끼는 만약에 성공한다면 집토끼는 다 복원이 되는 셈입니다. 집토끼만 가지고 총선 승리 못하죠. 산토끼를 잡으러 가야죠. 오늘이 10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산토끼 잡는 것 그거는 후속 조치가 필요한 거고 그 후속 조치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도 뭔가를 나도 헌신을 한다. 물론 표신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나도 헌신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그 변화가 없으면 그냥 집토끼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거에서 1당이 될지 2당이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